지난 시간에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는 제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해 볼 수 있게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공부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첫날, 둘째 날은 재밌어서 호기심에 잘 따라오시다가도 지루하니까, 또 강세장에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가파르다 보니까 이 돈 벌 생각 때문에 공부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죠? 저도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만 생각해봐도 공부? 그거는 뭐 돈 벌고 난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뒷전으로 밀어넣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돈이 좀 벌리는 것 같다가도 시장 사이클이라는 게 마냥 우상향만 하진 않습니다. 한번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투자에서 재미를 찾는다는 게 참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스트레스가 크고 재미가 너무 적으면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 좋은 기회를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실력 때문에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자만심보다는 시장 흐름 덕분에, 시장 사이클 덕분에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특히나 강세장이 몇 년 지속되다 보면은, 그리고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게 되면은 이 본업을 투자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하시고 본인 본업을 제쳐두시고 투자로 본업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나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를 주식으로 벌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날고 기는 고수들도 상승장에서는 뭐 자기만의 기법, 자기만의 이론,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그게 이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을 좀 많이 사놓으세요.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데 책을 좀 많이 사놓으십시오. 그 첫 번째 책으로는 뭐 투자 명인들의 책도 뭐 많이 있어요. 뭐 삼원금천 비록이라는 이 동양에서 이 오시다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또 그 사람은 특이하게 이 쌀 시장, 일본의 금융 시장 역사가 꽤 길거든요. 캔들 차트도 일본식 봉 차트로 하는 것들도 그 시대에 나온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원작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부자 아빠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시장에 맞게 개정판 개념으로 내신 삼원금천 비록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또 역시 서양에서의 금융 서적들도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제시 리버모 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이라는 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조셉 그랜빌이라는 사람의 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 찰스 다우 책도 괜찮고, 상당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에 대한 책들은 많이 없거든요. 거래량에 대한 책은 이 버프 도르마이어라는 사람이 지은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책을 좀 지금은 많이 사놓으세요. 분명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아이디어와 도움을 또 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 제시 리버모의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책 소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지금 우리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요, 유튜브나 경제 채널 이런 것들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들 많이 해요. 거시경제 흐름상 지금 사실상 현금이 쓰레기와 다를 게 없다라고 자극적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값어치가 있는 실물 자산으로 계속해서 옮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부동산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부동산보다는 자금이 부족하고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을 믿고 있는 분들은 또 주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작업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뭔가 급해요. 역시나 제가 볼 때는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A라는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5% 10% 급등락을 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왠지 오늘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왠지 오늘 안 팔면 내일은 더 내려갈 것 같고,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으로 한 주, 두 주 받으신 분들, 그날 일시에 몰리면서 미래셋대우, HTS, MTS 서버가 마비가 되면서 접속 지연이 있었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서 이제 주가 빠졌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안타깝죠. 매수 매도도 물론 정말 타이밍이 있고 중요하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차이로 주식을 못 사고 못 팔아서 큰 문제가 있는 주식이라면 처음 다룰 때부터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우리 지금 잘 나가는 테마주, 선거 관련주 하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번에 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진양그룹이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진양산업이 오늘도 이 역대 최대 거래대금을 내보이면서 또 이제 10,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제 못 팔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못 팔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대금이 바짝 말려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할 때에도 기회를 주고요. 매도할 때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업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업종군들은요. 이 파일을 각자 나눠왔기 때문에 경쟁이 출혈이 심합니다. 우리 편의점 시골에도 보면은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두 개씩 다 있어요. 우리 도심지에 있는 편의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너 돌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멀쩡하고 인테리어도 깨끗한데 G땡 편의점에서 세븐땡 편의점으로 바뀐다거나 그 자리에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뭐 카페라던가 PC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2000년대에 들어서 PC방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터 1,000원 미만의 저가 PC방들이 생겨나면서 출혈 경쟁이 엄청 심해졌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많은 섹터군들,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 거래량, 거래대금이 바짝 말려있을 때부터 비인기 섹터일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실제로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볼리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바짝 말려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완벽하게는 못 타도 얼추 평균 정도는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중소형주는 특히나 그래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테마가 아니더라도 좋은 주식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일단은 뭐 진양그룹 자체가 배당을 잘 주고요. 기업 분석도 되는 편이고요. 뭐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고요. 무엇보다도 월봉상 장기 추세가 우상향이니까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부터 관심 갖는 분들은 내가 낼 수 있는 수익보다도 하루아침에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이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촉이라면 촉이고 감이라면 감인데 결국에는요 자기만의 그 틀이 있어야 돼요.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틀, 기준. 제시 리버모어가 이게 확실했어요. 참고로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 뭐 어떤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 공매도로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숏 포지션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 사실 공매도로 돈을 벌면은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롱 포지션으로 돈을 벌 땐,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벌 땐 제시 리버모어는 항상 추세를 사랑하고 이 시장의 흐름, 추세에 따라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라미딩 전략,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수는 없다.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결국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는데 주가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보자. 거래는 뜸해지고 그 상황에 깜짝 놀란 투자자는 이내 손을 털고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시장이 괜찮아 보여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러나 재진입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은 또다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만다. 그러면 역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의 이러한 조급한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시장은 그의 판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개되곤 한다. 이 투자자의 성급하게 행동한 결과 두 번에 걸쳐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다. 또 시장에 진입하여 포지션을 취한 후에 앞으로의 장세 예측에 따라 추가 매매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 선택한 주식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 자신이 포지션을 늘리지 않은 탓에 기회를 100% 활용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정 주식의 향후 동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후 조급하게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일단 주가 동향을 예측한 다음에는 그 시장이 그 예측을 확증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충분히 기다리고 그 증거가 나올 때 매수 포지션을 잡으라고 이 제시 리버모어는 조언을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일단 매수하고 장기 투자. 과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장기 투자의 대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면 이 사람을 다 얘기하죠. 워렌 버핏. 그 사람, 그 할아버지조차도 지난 4분기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요, 정말 장기 투자자인지 아니면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트레이더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물론 분석하는 방법 툴은 장기 투자자가 꼭 갖춰야 되는 툴로 분석을 하지만은 매매하는 방식을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라기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가치 대비 비싸졌다고 판단이 되면 매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일단 판단을 못해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는 판단을 하는데 싼지 비싼지는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가는 것 같아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뭔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결국은 이 시세를 보는 눈,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 흐름을 보는 눈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죠. 좋은 회사의 성장성도 뛰어나고요. 근데 그 주가가 과연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 이거 판단이 되냐 이거예요. 100% 그 판단을 다 하라는 얘기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최소한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주식이 현재 거래되는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기다려야죠. 근데 그런 판단도 안 되고 그냥 좋은 주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는 거는 과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량주에 한번 잘못 물리면요, 대책이 없어요. 우량주가 오죽하면 살아남는다라는 오래된 우리만의 격언이 있겠습니까? 우리 3월달 이후에 시장 흐름을 한번 떠올리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시장이 충격과 함께 종목들이 주가가 출렁인다 그러면 일단 한 번에 모든 비중을 다 쏟아내지 말고 척후변 개념으로 내가 분석한 종목이 지금은 너무나도 싸, 일시적인 쇼크에 의한 변동폭에 의한 변동성에 의한 주가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 사지 말고 일단 척후면 개념으로 사놓고 그 다음부터 가공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음봉을 껴주니까 중간중간에 상승만 보이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플한 방법조차 대부분 없어요. 그냥 사고 보죠. 좋은 주식이니까. 난 장기 투자자니까. 과연 그 방법이 맞냐 이거예요. 제시 리버모어는 자기만의 틀, 기준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장의 큰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흐름을 타는 투자를 잘했어요.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우린 이 아이디어를 훔쳐가야 돼요.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시 리버모어가 이렇게 큰 흐름을 타면서 투자를 하더라도요, 때로는 자기 판단에서 크게 벗어난 주가 흐름을 보일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 부분 흥미로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주식이 약 25달러 선에서 매매가 되고 있었고 상당 기간 22달러에서 28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이 주식의 가치가 주당 50달러라고 보는데 현재 거래가는 25달러라고 하자. 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당 28달러에서 29달러 선에서 신고가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돌파, 박스 돌파가 발생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투자를 했대요. 주가와 시장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가치 판단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쯤 되면 이 주식의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가격선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28달러에서 29달러 선에서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후 가격이 더 상승하고 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요, 이 투매 이후에, 그러니까 신저가 이후에 신용을 다 털어버리고 신용 스탁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자금으로 투기하는 무리하게 매매하는 사람들 다 털어버리고 이제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출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지금 테마주로 선거 관련주로 써먹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 지난 3월달, 작년 3월달 투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통 기업 분석을 통해서 테마 관련 이슈가 없더라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던 분들도 이런 투매 나오면은 깨갱이죠 바로. 근데 공교롭게도 그 테마 직후에 이 직전 신고가 이 자리를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진양산업에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크게 움직였던 시세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조심스러워요. 이런 패턴 얘기를 하고 차트 얘기를 하고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것도 차티스트, 차트꾼, 투기꾼, 단타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시장에 가는데 여러분들 유기농 야채를 그냥 10,000원, 20,000원이든 사는 사람하고 아무리 유기농 야채를 그 시장 가격에 맞게 사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현명한 소비자입니까? 우리 시장 가서는 마트 가서는 좋은 재료, 좋은 가격에 사오는 거를 당연시 하게 하던 분들도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25달러였을 때 주식을 매수했어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진 못했을 거래요. 아마 그 전에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주가 하락의 기미가 보였을 때 이를 참지 못하고 25달러 이하의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렸을 것이고 그 후 자신의 매매 행위에 잔뜩 화를 냈을 것이다. 또 정작 매수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이미 그 포지션에서 빠져나온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시리버모의 수많은 매매 경험에서 봤을 때 주식에서 크게 이익을 냈을 때는요, 매매 시작 초기부터 바로 이익이 나는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났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개시했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의 동력이 매우 강해서 중간에 꺾이는 일 없이 그 움직임이 줄곧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제시리버모어는 매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거래대금이었고요.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숫자가 적었어요. 지금은 2만 개가 훌쩍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시장이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적었고, 그래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제시리버모어의 아이디어는 가져와서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에 투자하라 이어서 오늘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지금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